오늘 25년도 2월 9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대봉감나무 전지 잘하는 방법을 전문가분 모시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대봉감나무를 어떻게 전지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도장지 관리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요. 오늘 전지 잘 하신 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사는 정보다를 많이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오늘은 제가 이 나무 성목, 아주 큰 나무, 지금 연도수로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이런 큰 나무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을 전지를 잘 하려면 유목 전지, 성목 전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가 한 20년 된 나무인데 성목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나무나 밤나무나 호두나무나 대추나 이런 거는 임산물에 속합니다. 임산물은 수실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복숭아나 사과나 배나 이런 거는 꽃눈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꽃눈에서 바로 열매가 맺습니다. 꽃이 피고 대화 결실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가 이게 결과지라고 치면 사과나 배나 복숭아는 이 결과지가 전체가 꽃눈이 옵니다. 꽃눈이. 복숭아는 이 결과지 길이에 따라서 뭐 장과지, 중과지, 단과지로 분류하지만은 그 전체가 다 꽃눈이고 끝만 잎눈이 뭐 살짝 있는 가지도 있는데 이 감나무는 꽃눈이 어디 있는가 하면 끝눈이 있습니다. 끝눈. 자, 요런 거는 짧은 단가지인데 요런 거는 단가지라도 작은 단가지라도 아주 좋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은 전지에 앞서 가지고 첫째 제거해야 될 가지부터 먼저 머릿속에 둘러보고 나무를 딱 봅니다. 딱 보고 첫째 없애야 될 게 겹쳐진 가지. 자,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가지입니다. 이 감은 잎이 굉장히 크고 광합성 작용을 햇빛의 요구도가 아주 많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지와 이 가지를 봤을 때 이 밑에 가지가 위에 가지하고 겹쳤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겹치면 밑에 이 가지를 둔다고 보았을 때는 여기에 겹쳐지면 이 잎이 광합성 작용을 원활히 못합니다. 그리고 빛이 최하 20%, 30%가 들어야만이 정상적인 생육을 합니다. 쉽게가 열매가 열어가 그 열매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필수제가 열매를 키우는 데까지 빛이 들어야 30%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늘진 밑에 있는 부위는 어느 중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없애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넓고 가지가 겹쳐지는 다른 데서 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체의 가지가 있지. 그렇지만 이 가지들은 두 개 중에 없애도 요거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없애지 말고 요 가지를 놔두고 위에 겹쳐지는 가지, 요 가지를 없앱니다. 가지가 아주 좋지만 없애고 이 감나무 종류는 임산물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다가 말았는데 복숭아나 이런 품종들은 대다수가 다 꽃눈이 와가 있는 상태에서 꽃이 피고 바로 이옵니다. 그런데 이 임산물 수실류는 가지가 나와서 꽃눈에서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새순이 얼마만큼 자라가 포도처럼 거기에서 자라면 여기 눈에서 새순이 자라면 한 개부터 시작이가 4개까지 그 발육 정도에 따라가 굵기에 따라.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전지하기 앞서가 꼭 아셔야 될 것이 단감 같은 경우에는 이 꽃눈이 끝에 있어요. 끝부분에. 물론 대봉도 끝부분에 있는데 단감은 끝부분에 있어도 이 결실을 다 하고 열매를 켜가지고 다 정상적이 되는데 대봉은 이런 긴 열매 가지라고 이게 지금 주지 끝인데 끝부분인데 주지 선단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지를 정리를 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주지 선단은 여기 커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커나가가 이 공간을 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놔둬놓으면 여기에 새순이 여기에서 순이 나와가 열매가 열어보면 이 주지 끝이 내려앉아버립니다. 내려앉으면 정부시성으로 이렇게 자 내려앉았다고 이게 정부시성 가지인데 이렇게 튑니다. 그리고
주지 끝이 망가져 버리면 저쪽에서 물을 빨아 올리고 하는 모든 기능이 주인이 가정의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지 끝을 떼고자 할 때, 이 공간을 메꾸고자 할 때는 이 꽃눈이 원래 이 대부분 꽃눈도 끝에 눈보다 이게 지금 끝에는 전부 꽃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에서 순이 나와가 열매 맺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낙과열도 적고 훨씬 덩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끝에는 가지가 나와가 열매를 맺지만은 순이 약하기 때문에 열매가 여러 개 가지고 다 거의 낙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항상 끝을 저쪽 공간을 메우고 그거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가볍게 끝에만 자리면 안 됩니다. 이 꽃눈이 있는 여 밑에까지. 그래 보통 통상적으로 전지 이론적으로 보면 원래 자른 신초의 3분의 1을 절단 전쟁을 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범위가 이 꽃눈 6개, 7개 있는 이 부위입니다. 이 총 길이에서 이 부분에 꽃눈이 있기 때문에 꽃눈이 없는 잎눈 이 부위까지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실내가 이것도 주지선단이라고 치면 꽃눈이 제일 좋은 꽃눈이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단감은 위에도 꽃눈이 있지만 이게 다 결실되고 정상적이 되는데 대부분 위에 꽃눈은 안 좋습니다.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중간에 5번째부터 시작가 6, 7, 8번째 여기까지 꽃눈이 이건 전부 잎눈입니다. 밑에는 전부 잎눈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을 보면 달렸던 흔적이 있는데 그때는 요 가지가 조그만 할 때 이야기고 지금 다시 이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주지 선단을 쉽게 키워보자 하는 가지를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이 7, 8번째까지 꽃눈이 없는 잎눈 부위에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가 튑니다. 그걸 꼭 아시고 또 전지를 가지를 제거해야 될 가지, 아까 요거는 겹쳐진 가지를 약간 살짝 빗게 가지고 또 그러고 여기 공간에 있으니까 요거는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다 다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지 선단이지만 이건 다른 결과 모지의 선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막고 싶으면 안 막아야 열매가 되는데 막고 싶으면 끝만 가볍게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되고 자, 또 제거해야 될 가지가 도장입니다. 위로 솟는 가지는 신초, 그리고 새로 자란 가지 이런 거는 무조건 제거입니다. 이거를 제거할 때는 바짝 대고 복숭아는 예비지를 두고 자르지만은 이런 감 종류들은 맹알이 새로운 순이 발생하는 거, 흔적눈 이런 게 어떤 자극을 받으면 티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바짝 잘라야 됩니다. 바짝 잘라야 하면 같이 여기서 순이 나오니까 복숭아 전지하는 예비지 전정하고는 달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가지도 밑에 있지만은 여기 바깥에 자, 이런 신초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가지가 옆을 뻗어는 옆을 여기는 끝에 다 꽃눈이 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것도 2개, 3개 이거 하나 두지 말고 위로 쓰는 걸 자르고 옆으로 나쁜 것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도장성을 띈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수납으로 보면 이게 주지고 조금 이 나무는 어릴 때부터 관리가 잘 안 되는 나무인데 내가 이걸 임대를 내가 하는 건데 하여튼 나무 수영이 저제 주지가 올라오면 좀 빨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 그대로 생긴 대로 전지를 하면 되는데 이 가지 전지를 가지고 이게 도장을 위로 쓰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위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위로 쓰면 섰는 가지에 달리는 게 좋지만 이 가지로 인해가 이 전체를 열을 지으면 통풍이 안 된다. 그래 전지의 목적이 햇볕 잘 들어가고 바람 잘 들어가야만이 바람이 잘 들어가야 병해충 방제가 그래 병해충의 밀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그래 제일 먼저 나무가 위로 도장선을 띈 가지가 있나 없나 또 겹쳐진 가지가 있나 없나 이거를 보고 제일 중점 대상이
제거할 대상이 그겁니다. 시계를 가지고 여기도 보면 도장상을 띈 가지가 있는데 이게 위로 서줍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공간을 이렇게 비면 저쪽으로 자라게끔 하면 저기 공간이 있으니까 이 도장성을 띈 거지만은 공간 있는 쪽으로 없앨 수도 있는데 공간 있는 쪽으로 듭니다. 그러고 항상 이 가지가 결과 모지에서 이건 결과 모지입니다. 모지에서 1m 가면 1m 이상을 결과지가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항상 결과지가 이 결과 모지 가까이로 그렇게 놔둬야 됩니다.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겹쳐진 가지가 아까 숨고 또 이거 위로 썼죠. 그렇지만 이거 없애고 자 여기에 새로운 실수가 많이 났는데 이것도 이 끝눈은 전부 꽃눈이 와가 있어요. 그래서 옆을 간 가지 이것도 옆을 갔죠. 이런 거는 놔둡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 가지를 봤을 때 겹치죠. 그러면 밑에 가지를 없애고 또 여기 가지가 결과지 끝부분인데 결과지 끝부분에 여기에 도장선을 띈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위로 서면 이 가지들보다 이게 먼저 잘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애입니다. 없애고 요 사이에 결과지 있는 것도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잘라냅니다. 그런데 실내로 여기에 몇 개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은 어쨌든 간에 가지가 겹친다든지 위로 도장성을 띈 가지가 있다든지 하여튼 나무 가지 전쟁을 했을 때 이 부위가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 가지가 몇 개 없을 정도로 가지가 결과지가 몇 개를 두지 않아도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많이 열리고 자 이것도 결과지인데 결과지가 장 결과지입니다. 장에는 열었던 그릇이가 꽉 있죠. 그렇지 이런 가지들은 좀 한번 말랐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격을 두고 그리고 자 실내로 얼마나 몇 개나 있습니다. 자 이건 이거 겹치니까 이쪽에서 결단합니다. 여기 몇 개 여느냐 설명을 요 가지에 감이 몇 개가 여느냐 지금 여기에 꽃눈이 다 와가 있습니다. 이 꽃이 끝에 꽃에는 열매가 막 낙과된다 치고 이쪽에 5번째, 6번째 내가 이 꽃을 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여기에서 새순이 몇 개 나오냐? 6개가 나옵니다. 6개. 6개가 나오면 1개에서 4개까지 수시에 따라 틀리는데 좀에 굵은 가지에는 새순이 나오는 굵은 새순에는 4개까지도 달립니다. 그러면 여기 꽃눈이 7, 8개가 있지만은 쓸 수 있는 꽃눈은 4개다. 그러면 요 가지에 2개에서 8개. 이것도 8개. 6개. 여기도 눈이 있습니다. 여기 짧은 가지입니다. 여기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4개, 8개, 9개, 12개. 요것도 4개, 12개, 13, 14, 16개. 요거는 뭐 1개만 단다 치도 17개. 요것도 1개 단위 18개. 요것도 1개 단위 19개. 요 가지의 감이 250g, 200g 이상 되는 게 19개, 2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지금 없다 싶어도 감나무는 전지를 할 때 깔끔하게 가지가 몇 개 안 두다시피 해야만이 잎이 겹치는 게 없고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쫙 비추기고 밑에 그늘에 있는 햇빛은 20%가 이상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 광합성 작용이가 잎이 부족하면 열매를 위에 있는 잎의 양분을 얻는 것을 뺐습니다. 뺐습니다. 하지만은 감을 따라오십니다. 항상 이 주지 끝 부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인 그 살토키신, 그 다음에 지베렐린이 꽉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분리하면 그 성장 호르몬 아닌 그 성장 억제 호르몬 옥신이 물질이 생겨가고 모든 게 안 됩니다. 이를 빼놓은 그래서 다음은 어쨌든 간에 햇빛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안을 퍼진 가지 이 부분 얘 형제 안을 퍼진 가지
이 안으로 이제 뻗은 가지, 이거는 여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놔둬도 되지만은 이 가지 자체가 이 안을 뻗은 가지, 그 다음에 밑을 쳐진 가지, 수화지, 도장은 이게 제일 제거해야 될 1호입니다. 1호. 그래 아시고, 대충 꺼내야 될, 제거해야 될 가지는 어떻고, 꽂는 발생은 어떻게 하고, 꽂는이 어떻게 생기고, 몇 개가 여는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전지를 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전지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섞어보겠습니다. 전지를 하면서 이 나무 전체를 해볼게요. 전체를 해보고 영상을 한번 붙여볼게요. 전지를 하기 전하고 전지를 하고 난 후 나무의 가지 발생이 어떠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대체적으로 요즘은 인력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 나무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작업을 못합니다. 아주 힘든데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인그레이션 맞추고 또 레퍼트가 있으니까 아무리 높아도 얼마든지 복숭아나 이런 거는 적발을 많이 해야 되지만 다만 내가 적발을 할 정도로 많이 밀리지는 않는다. 이 대부분 적당하게 밀리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높아도 내가 리프트가 있으니까, 리프트가 있으면 뭐 최대한 높게 피하도 이 감은 적발을 안 하기 때문에 따기만 하면 돼요. 대충 감기만 하고, 또 이 셀스기가 올라가는, 압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저는 이렇게 가지를 놔두는 전지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 가지를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소전등을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을 햇빛보다도 바람이 들어가게끔 이걸 잘라냅니다. 그래서 수고를 SS기 해인이 바람이 약이 올라갈 정도 위치까지만 저는 나무를 키웁니다. 이거는 보면 전부 도장성 띄는 길인데, 그래서 도장이 나면 이 부위는 항상 눈을 남기지 말고 바짝 잘라야 돼요. 그리고 감은 어쨌든 간에 감아, 선정문, 어떠한 나무에 반응이 있으면 무조건 잘랐을 때는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 발생하고 시키는 그런 게 다른 과수보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전지를 하는 시기는 원래는 열매를 따고 11월 달에 낙엽지고 11월에서 12월 전에, 그때는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수명기 때는 나무가 시기가 잠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지를 하게 되면 유압 조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압 조직이라고 하면 끄는 근처가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가 수문이 면적이 넓고 혼자 만약에 전지를 하는 경우는 겨울에도 성원이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남인력 들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전지를 합니다. 일단 여기는 도장성 낀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경우 도장지가 나올 때는 이걸 그대로 두지 말고, 여기에는 꽃눈이 하나 와가 있네요. 근데 요 중간 쪽에 잘라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초가 올본되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요 부위에서 결과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는 감은 언제든지 바로 얘가 요런 애입니다. 정면에 저기 공간이 많죠. 근데 저 부위에 요런 신초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저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저기 가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가지를 줄 것이냐. 이 신초에서 항상 도장성을 띈 신초에서 결과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감은. 그리고 그 점을 아시고, 여기도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면 가지가 이 눈이 다 틉니다. 이걸 안 막았을 때는 눈이 안 트지만 막으면 눈이 틉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가 이럴 때는 새로운 가지, 결과지를 얻을 때는 도장성을 띈 가지를 이렇게 절단해 놓습니다.
그러고 하여튼 이 감은 막으면 그 부위에 무조건 가지가 튄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 3년 되는 결과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셔야 될 게, 이 감은 결과지를, 척지를, 이 모체에서, 이 골격지입니다. 쉽게 하면 뭐 주지락 할 수도 있는데, 이 골격지에서 여기에 나온 척지를, 최하 4년 이상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교체를 해야 돼요. 여기 3년 써먹은 건데, 나중에 여기에 어떤, 신초가 올라오면 그거를 배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나무는 이 골격지에서 1m 안에 유지도 해야 되지만은 3, 4년 써먹으면 항상 깎아줘야 되는 거. 젊은 신초에다가 달아야 되지 늙은 가지에 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보면 결과지가 많이 길죠. 그러니까 짧게 이제 모체로 가까이 왜 복숭아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요거는 썼지만은 요것도 3년 된 결과지인데 좋은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길지만 놔두는 게 여기 공간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간들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명이 좀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신초는 자라야 되니까 막을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좀 누웠으니까 그냥 따먹든지 아니면 이 끝을 꽃눈이 없는 부위까지 막아줍니다. 막아주면 새로운 신초가 자라겠죠. 자, 여기도 신초가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 쓰는 거는 1차 무조건 제거 대상입니다. 쓰는 거. 요거는 보면 옆을 뻗었죠. 여기에 꽃눈이 막아 있거든요. 옆을 뻗었으면 요거를 새로운 결과지로 그냥 놔둡니다. 요거는 2년 된 결과지입니다. 요거는 2년 된 결과지는 아직 뭐 수먹을 수 있으니까 놔두고. 자, 요거 보면 도장판 있죠? 요것도 세고. 항상 옆을 가는 거는 가지를 다 놔둡니다. 옆을 가는 거는. 부채살 모양으로 옆을 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여기에 신초가 올라왔는 게 작년에 여기 막았는데 이 가지가 컸습니다. 지금 근데 감은 꽃눈은 여기 와가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 와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도 여기에 저기치는 게 없으니까 끝만 가볍게 잘라줄게요. 만약에 이까지 잘라보면 꽃을 다 띄버립니다. 그걸 항상 이 감은 끝을 단감은 끝을 자르면 키워야 될 가지는 자르지만 그냥 열매를 달 가지는 자르면 안 됩니다. 끝에도 좋은 열매가 여니까. 그런데 이 대봉은 아까도 어디에 설명했지만 밑에 꽃에 이 가지가 조금 굵은 데서 신초가 여기 새로운 신 나와가 여는 것이 낙과일도 적고 감이 굵습니다. 그걸 아시고 항상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촉감냅니다. 촉감내고 여기 또 두 단계 갈라서 이렇습니다. 도장이 좀 지금 가지 위로 쓰는 거 다 도장입니다. 여기 보면 결가지가 너무 길죠. 이 신초인데 여기 더 키울 이유가 없는데 요 위로 자꾸 섞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여기 옆을 갖는 가지 부위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요것도 보면 옆을 있는 것만 놔두고 여기 나무가 되게 생겨지가 안에 단벌 뽑아냈습니다. 몇점이 이 결실에 있는 많이 뽑아냈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결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뽑아냈습니다. 이런 거는 결과지가 너무 길고 처졌죠. 이게 처지면 이거 힘을 못 하는데
이제 좋은 가지도 없고 이 끊어내려니까 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는 뭐 더 크면 안 되니까 요걸 끝만이라도 자를게요. 자, 이런 가지들은 그냥 놔둡니다. 놔두고 이런 간격이 있으니까 놔두고 여기 다 열매 엽니다. 여기에. 이 가지는 이거 섰지만 여기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꽃눈 있는 없는 부위까지 잘라줍니다. 그러면 여기 큽니다. 꽃눈이 있는 데는 자르게 되면 열매 이게 수그러지기 때문에 숙여져 버리면 이 나무가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꽃눈 없는 부위까지 잘라줍니다. 그러면 여기 커가지고 여기 공간을 가지겠죠. 여기 이렇게 공간이 그러면 여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무를 좀 섞어냈어요. 이게 해줄 때 가게. 그래서 여기가 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도장선도 다 위로 썼죠. 위로 썼는 건 없어요. 자, 이거하고 이거 겹쳤죠. 겹치니까 이걸 안에 당겨갖고 좀 돌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년쯤에 가서 이쪽을 부딪히면 여기 열매가 좀 고치화가 있거든요. 열매를 달고 이게 또 다시 크면 이거는 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여기 가지가 있기 때문에 키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는데 열매만 따먹고 내년쯤 가서 여기 정리를 합니다. 요거는 또 도장도 끼니까 하고. 이거 너무 높으니까 적당한 위치에 적중했습니다. 모래가 눈이 참 좋지만 좀 이따 자를게요. 나무가 15년에서 한 20년 됐어요. 굉장히 나무 큽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걸 끊어내서. 지금 이 나무는 대지를 위로 다 썼고요. 위로 다 컸어요. 왜냐? 햇빛을 보려고. 너무 되게 썸을 심어놔가지고 나무가 가지가 옆을 벌어지질 않았어요. 햇빛을 거기가 자꾸 위로 크다 보니까 나무가 전부 위로 뻗어가 있어요. 옆을 낳는 가지, 옆을 낳는 가지는 다 그냥 보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내가 열거든요. 여름 되면 여기 가끔 요걸 하기 때문에 아마 가지가 빈 공간을 아마 채워질 거예요. 아마 햇빛이 들어오고 하면. 그리고 감은 무엇보다도 일광,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잎도 넓고 하여튼 그늘이 지은 잎이 있으면 다른 잎에 있는 영양분을 뺏어먹기 때문에 열매는 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매는 그렇게 됩니다. 막바르죠. 하여튼 무엇보다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열어갖고 이쪽을 넣어보는데 자, 이러면은 이 나무 전종은 거의 끝났거든요. 감나무는 전지를 해놓고 나면 말끔해야 됩니다. 말끔하고 가지가 몇 개 없다 싶어도 많이 엽니다. 많이 열고 또 가지가 너무 많아도 얘네가 다 떨어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척발을 했습니다. 이거 전지 다 했났나? 혹시 대본 감나무 전지 좀 궁금하신 분 있잖아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면 교육을 다음 주에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날짜하고 다 올려놓을게요. 그럼 그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뭐 교육 비행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전지도 알려드리고, 예, 방제 작업도 중요하거든요. 뭐 감나무가 방제 작업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보면은 거의 늦가을에 돼가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감을 못 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전지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전지했는 나무가 요렇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도장선 가지는 거의 없죠. 전지 다 했는 나무고요. 요거는 지금 전지 안 했는 나무고요. 네, 요것도 전지 안 했는 나무고, 그 뒤에 게도 전지 안 했는 나무고요. 네, 시기적으로는 지금 감나무가 전지하기가 딱 좋은 시기랍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쯤 지나면 날씨가 이제 풀리네요. 전지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거 꺼내는 거를 톱실 테스트로 발라주라. 그 오늘도 바쁘신데 이래도 좋은 말씀 해주고 고맙습니다. 예. 그럼 또 예.